더 중요한 것은 그 증언을 통해서 나온 것이 현 정권의 핵심 실세들의 이름이 줄줄이 나왔고, 그리고 그 핵심 실세들과 송환정 회장이 맺은 관계는 2007년 그 한나라당 경선 때,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자기가 돈을 제공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서 경선도 치르고 또 대선에도 활용했다. 이런 증언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수사를 우선적으로 집중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걸 수사하다가 또 다른 어떤 불법 로비의 사실이 나오거나 또 다른 어떤 그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실이 나온다면 그것도 수사해야죠. 그 수사의 개연성을 배제하는 게 아닌데 지금 자꾸 이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고, 망자의 증언을 통해서 상당 부분이 사실로 확인된 이 송환정 리스트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집중을 해야죠. 근데 그걸 집중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건의 본질은 이 정권의 핵심 실세들이 2007년 경선과 2012년 대선에 송환정 회장과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그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 몸통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규명하고 밝히고 그리고 실체적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 이번 사건 해결의 저는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서 8명의 리스트가 나온 것은 구체적 정황이 있어요. 그러면 검찰이 이 사건에 집중해서 수사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지금 그 엉뚱한 문제로 법무부 장관이 뭐라 그랬어요? 특사 문제에 대해서도 개연성이 있으면 수사하겠다. 지금 법무부 장관이 그게 할 얘기입니까? 거짓말이 인간적 매력으로 미화되기도 하네요. 그런데 이런 사건에서 사실은 이완구 총리 같은 그런 전례가 또 김기춘 그 실장과 같은 그런 말바꾸기와 거짓말의 사례가 실은 이 송환정 회장의 증언의 신빙성을 높이게 되고 그리고 그걸 방어하는 사람들의 진술에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를 낳는 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렇게 말바꾸기를 하지 않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그리고 그 일관된 진술이 사실에 가깝게 드러났다면 국민들도 저는 납득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 송환정 리스트라는 게 상당 부분은 과장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이분들이 해놓은 말들이 아까 우리 박완주 대변인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오전에 얘기해놓으면 오후에 다른 사실로 밝혀지고 다음날 다른 사실로 밝혀지고 이러면서 국민들은 점점 더 이 사건의 그 송환정 리스트라는 게 실체적 진실에 가깝구나. 이렇게 지금 믿게 됐어요. 그 책임은 전적으로 지금 이완구 총리나 김기춘 실장이나 말바꾸기 한 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수사 차원의 문제가 있고 정치도의적 차원의 문제가 있어요. 그게 꼭 수사가 아니더라도 김기춘 실장한테 송환정 회장이 줬던 10만 달러의 성격은 뭐고 그리고 과연 김기춘 실장이 그걸 받았는지 어디다 썼는지 이거는 수사를 하지 않더라도 별도로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해야 된다는 거죠. 별도로 하죠. 그게 언론의 노력이든 아니면 정치권의 노력이든 김기춘 실장 스스로의 고백이든 그런데 이 10만 달러에 대해서 김기춘 실장 안 받았다. 그리고 당시에 독일 갔던 비용은 다 재단에서 됐다. 근데 재단에서 안 됐다고 답변이 왔어요. 항공료를 대지 않았다고. 네, 항공료를 대지 않았다고 네. 답변이 왔어요. 네. 그러면 당시에 김기춘 실장을 포함해서 박근혜 당시의 후보죠. 수행했던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유럽까지 왕복했던 비용은 어디서 나온 건지 이것도 규명이 돼야 되는 겁니다. 수사를 통해서도 규명이 돼야 되고 그리고 수사 이외에 어떤 언론의 취재나 다른 접근 경로를 통해서도 규명이 돼야 돼요. 의혹이 제기됐으면 규명이 돼야 되고 김기춘 실장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 정권의 직전 비서실장이었고 누구보다 사실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자부하던 분이에요. 그 부분을 부임에 대한 지적에 대기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분명히 가르자 이거예요. 왜 검찰한테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을 수사해서 진상을 규명하라는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그 논리면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건 판단이시고요. 지났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왜 지났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사를 함에 있어서 본인들 스스로가 줬는데 돈의 용처나 이런 부분이 뇌물일 수 있다는 근거가 지금 도대체 어디서 나와요? 거꾸로 아닐 수 있다는 건 어디서 나옵니까? 시효가 그건 있는 그대로 지금까지 알겠습니다. 나온 얘기를 네네. 더 이상 나올 수가 지금 없어요. 논의가 자금으로 보는군요. 10만 네, 달러를. 알겠습니다. 당연하죠. 지금 양 팀의 논의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사건을 막 수사하고 있는데 사면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이 어디 있는지 정치적으로 저는 평가하고 가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과연 8명 송환정 리스트 나온 거 불법 정치자금 수수한 것보다 더 중한 문제고 더 본질적인 문제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마치 강력범죄 현행범이 여기 있는데 그 현행범은 안 잡고 범죄 사실이 잘 구성도 안 되는 미제 사건 해결하자고 지금 소동을 부리는 거하고 똑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지금 물타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과연 수사의 대상이냐?
저는 대통령의 통치권 행사는 수사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거기에 검은 돈이 오갔다는 흔적이 있다면 이건 수사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런 정황적 증거가 없어요. 그냥 막연한 의혹만 있는 것뿐이죠. MB 정권 때 사면권 5번 행사했습니다. MB 정권 때 얼마나 이례적이었냐면 그중에 3번이 이건희 회장, 정몽구 회장, 김승현 회장, 이건희 회장은 심지어 1인 단독 사면이었어요. 그러면 그 사면도 이례적인 거니까 지금 수사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적으로 공방할 수 있습니다. 논란 벌일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서 이번 사건 전체를 덮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거야말로 물타기다. 이 말씀을 네. 드리고 싶어요. 네, 특검 문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겁니다.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이 사건은 특검으로 귀결되는 게 불가피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 자금이 거론됐어요. 이 정권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 문제가 여전히 뇌관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검찰이 물론 뭐 많이 노력은 했습니다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거나 칼을 들이대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정권의 검찰뿐만이 아니라 역대 어느 정권의 검찰도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건의 최종 책임의 화살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설특검법 저희는 본회의에서 반대 표결했습니다. 누더기 특검법이고 무늬만 특검법이라고 저희는 비판했어요. 왜냐? 이 지금 상설특검법 어떻게 돼 있냐면은 아까 우리 김영남 의원 말씀 잘하셨어요. 특검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2명이 올라오면 대통령이 낙점을 하게 돼 있습니다. 특검 추천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여야 2인씩 4인, 법원행정처 차장, 법무부 차관, 그리고 대한변협 회장. 결국에는 여권의 의도대로 한 명은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어요. 다른 한 명은 절충해서 야권의 의도대로 올라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이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그 여권의 의중이 실린 특검을 찍으면 결국에는 대통령이 그 의중을 실어서 낙점한 그리고 여권이 추천한 사람이 대통령을 향해서 칼을 들이대는 수사를 해야 된다?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런 경우의 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법은 애초에 잘못 만들어진 특검법이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이 최종 이 책임이 정치적 책임이든 도의적 책임이든 아니면 부분적인 법률적인 책임이든 책임의 당사자의 위치에 놓일 수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만들어진 특검법 가지고 제대로 진실 규명하는 거 불가능하다. 그렇기 네. 때문에 네. 과거 전례를 감안했을 때 새로 특별법 만들자. 만들 수 있다. 네. 저는 여야가 합의하면 못 만드는 거 아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자, 결국에는 야당이 추천한 사람 1명, 여당이 추천한 사람 1명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우리 많이 해봤잖아요. 역사적으로 이거. 그러면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네. 여당 추천 인사를 지명하면은 결국엔 네. 사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김영남 의원 논리대로 말씀하신다면은 내년에 새누리당 공천받아서 나갈지도 모르는 사람이 특별검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무작정 임명하는 그런데 것도 아니고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2명 중에 1명을 고르는 그 2명이 건데 어떻게 그것도 올라가냐고요. 여태 특검 많이 해봤잖아요. 어떻게 올라갔어요? 그러면 그 추천권을 무조건 야당한테 줘야 됩니까? 이번 사건의 특성상 그래야 근데 된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표가 지금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사건의 추천권을 야당한테 줘야 문재인 됩니까? 대표가 대통령 아니잖아요. 네, 저는 그렇지 네. 않습니까? 두분다 그리고 좀- 이거 대선 자금 문제잖아요. 두 분- 만약에 이번 사건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터졌다. 이러면은 정말로 여당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대형 악재가 됐을 겁니다. 또 새누리당이 뭐 늘 그렇지만 방어를 아주 잘 하셨어요. 이게 특별 사면 가지고 그 물타기를 세게 하시면서 지금 우리 시민 패널들 사이에 여론도 보면 반반 이렇게 갈리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아주 탁월한 저는 전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또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지금 선거구별로 보면 또 미세하게 다릅니다. 아까 우리 박완주 의원께서는 둘로 야당이 분열돼 있다 그러는데 광주 같은 경우는 둘이 아니죠. 거기는 뭐 심지어 이렇게 더 많이 분열돼 있는 상황이고, 또 지금 뭐 관악 같은 경우도 그렇죠. 관악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진짜 열어봐야 아는 그런 선거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점점. 그러니까 쉽게 승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선거가 되고 있다. 네, 지금 박원 저는 네. 박근혜 정부가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빈말이 아니고 네.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 박근혜 정부가 실패한다는 것 우리 국민들한테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께서는 저는 통치의 감수성이 굉장히 무뎌진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권력 의지가 좀 강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 강한 권력 의지를 가지고 대통령이 되셨어요. 근데 대통령이 돼서 쭉 하신 행보를 보면 특히 이번 사안과 관련돼서 지금 국내에 없다는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닙니다. 물론 외교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월호 그 1주년도 있었고 대통령의 측근들이 연루된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사실은 이거는 국가적인 상황을 이유로 변경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게 대한민국의 외교에 국익에 아주 치명적인 실추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가셨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안 계십니다. 그리고 지난번 총리가 사임했을 때 대통령의 일성이 뭐였습니까? 정치개혁 차원에서 뭐 근본적으로 수사해야 되고 총리의 고뇌를 이해하겠다. 지금 대통령은 국민의 고뇌를 이해하시고 국민들한테 송구스럽고 국민들한테 유감을 표하는 그런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게 통치의 감수성입니다. 대통령의 그런 말씀이야말로 스스로 레임덕을 지금 자초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직 다 관리하는 자리였어요. 이거 그냥 몇몇 사람이 아니고 그냥 개인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 누구 3억, 누구 2억 이런 얘기들이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대선 자금이 꼭 차떼기해야 대선 자금이 아니에요. 기업들한테 다 저 액수 정해서 할당하고 그거 모아가지고 사과박스에 넣어서 차에 싣고 와야 대선 자금, 이 불법 자금이 아닙니다. 1억을 받았던 2억을 받았던 제대로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신고하지 않은 그런 돈이었다면은 그건 분명히 잘못된 돈이고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신 말씀은 좀 제가 보기에는 적절치 않다. 아니, 지적을 드리고 그게 싶어요.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그게 잘못된 일이 아니라는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완종 회장의 주장을 100% 사실로 기정사실화 하더라도 지금 그 진술 내용을 보면 성완종 회장이 앞으로 집권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 중에 몇몇 인사에게 개별적으로 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왜 이렇게 단정을 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건에 대해서 한번 저기- 말씀을 못 들으셨어요? 정 부대변인님, 예. 야당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새누리당이 야당일 땐 더 했어요. 예? 아니, 그 권력을 용어는 갖고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면 그건 가이드라인이 아니, 될 수 있고 지침이 될 수 있지만 한나라당이 야당일 때 야당이 약속은 요구한다고 그게 지켰습니다. 가이드라인이 800억 지침이 다 됩니까? 갚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저희가 개인별 시상 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과연 네 분의 논객 가운데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밤새 깨어있게 만든 올빼미 논객은 누구신지 선정을 했는데요. 방금 전에 집계가 끝나서 저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팀별로 한 분씩을 드리는데요. 다 잘하셨지만 모두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바라고요. 홍팀에서는 김용남 의원께서 선정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청팀에서는요. 박원석 의원님께서 선정이 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